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 대전 첫 분양이 떴습니다. 두 곳이나 떴는데요. 하나는 도마변동 11구역이 바뀌는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과 또 하나 선화구역이 이름을 바꾸게 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은 이름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효성건설의 아파트 네임이고요. 휴리움은 대전 지역업체죠. 다오건설이 만든 이름입니다. 두 개 합쳐져 갖고 네임이 정해졌고요. 한번 보면 대전 선화용도 대정비 쪽진 구역의 선화구역이었습니다. 이게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아파트 총 997세대, 조합원 분양분 그리고 임대 물량 빼고 744세대가 이번에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도마동의 도마변동 11구역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과 같이 나왔는데요. 날짜도 똑같습니다. 특별공급 두 군데 다 21일, 1순위 22일입니다. 한데 이제 당첨자 발표일은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이 하루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전 첫 분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공급 날짜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과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이 같습니다. 2월 21일 그리고 일반 1순위가 2월 22일입니다. 22일 똑같고요. 당첨자 발표일만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이 3월 3일,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이 3월 4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청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이 먼저 당첨이 되면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에 당첨이 돼도 우선 선 당첨된 것만 인정되고 후 당첨된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입지, 가점이 어느 정도 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입지를 넣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가점이 좀 애매모호하면 양쪽 다 넣어봐야겠죠. 총 997세대 중에 조합원 201세대, 보류지를 두 군데 남겼고요. 임대 50세대 제외해서 744세대가 공급됩니다. 그 중에 특별 분양이 394세대, 일반 분양이 350세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공급 개정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16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청약했던 하늘채 스카이엔 2차부터 이 개정안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자산가액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3억 3,10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30% 소득 초과 대상자를 추첨하는 조항이 들어왔고, 생애 최초도 30% 소득 초과와 1인 가구 중에 추첨을 또 합니다. 물론 이 앞에서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안 되는 분들,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분들이 우선 당첨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분양 가격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5구 같은 경우가 고층 기준 3억 7천, 5구 B가 3억 6천, 5구 C가 3억 6천, 74A가 4억 5천, 74B가 4억 4천 6백, 그리고 84A가 4억 9천 9백만 원입니다. 한 10만 원 빠진 5억이네요. 평당가로 보면 84 기준으로 해서 1,479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479만 원 나왔으면 이 도마변동 11구역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에 비해서는 한 12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그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그런데 74를 보면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이 74A가 1,550만 원 평당, 74B가 1,520만 원 정도에 비해서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자체가 주력 타입이 84가 아닌 74이기 때문에 74가 향이라든가 구조가 74가 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에 74 가격이 오히려 84보다 이렇게 더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59A도 굉장히 향이 좋고 타입이 괜찮다 보니까 여기도 1,530만 원 굉장히 좀 높게 나온 편이고요. 대전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해보면요. 여기도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죠. 첫 번째는 오늘 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하고, 또 하나 작년 5월 28일 날 모집 공고가 나왔던 해무르 더 센트럴. 여기가 선화 B구역이죠. 그러니까 해무르 더 센트럴하고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은 연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좀 편합니다. 당시에 여기 84 기준으로만 좀 설명해 드리면요.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이 84A가 4억 9,990만 원인데요. 이게 4억 8,7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다른 곳들은 허브에서 분양가 규제를 하니까 후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양 시점을 늦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해링턴 플레이스 슈리움은 그래도 84 기준으로 보면 착한 가격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평당 가격을 보면 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던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 도마변동 11구역과 비교해 보면요, 총액은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평당 가격은 한 1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확장 비용은 한 120만 원 정도, 해링턴 플레이스 슈리움이 더 비싸네요.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보시면 이제 이 정북 방향입니다. 이렇게 정북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남동 남서 타입을 골고루 섞어놓은 모양이죠. 도마변동 11구역 호반 서밋 그랜드 센트럴 같은 경우가 남향과 동향으로만 이루어진 거에 반면에 여기는 이제 남동 남서가 조화롭게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84 타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59 A탑과 74 A타입이 조금 주력으로 보입니다. 59 A타입이 남서나 남동으로 4베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74 A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동과 남서로 이렇게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면요, 84가 국민평형이라는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84보다 74나 59 A타입을 선택한 조합원들이 많았던 것은 이런 타입에 대한 불만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부분 다른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을 보면 84 타입이 거의 주력이다 보니까 그 타입이 아예 한 채도 없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저층만 남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쪽은 굉장히 많은 84 타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많이 벼있는 것들을 보시면 59하고 74 A 타입들이 조금 많이 빠진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84나 거의 비슷한 정도로 빠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74 A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84는 이렇게만 빠져 있죠. 이런 게 이제 4베이를 더 훨씬 더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티에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공유 오피스도 있고요. 뭐 있을 건 요즘 대부분 요즘 아파트들 커뮤니티 참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사우나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풀이 또 있다는 것도 이제 특징으로 보이고요. 예, 타입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59A 타입은 이제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231세대고 조합원이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물론 59A 타입만 선택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1+1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마 59A 타입을 한 채 더 선택한 경우가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4베이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었고 전 세대가 남동이나 남서로 배치가 됩니다. 59 B타입은요, 탑상형입니다. 조합원 단 3명만 선택했고요. 거실과 큰 방이 남동이면 이 작은 방 2개는 남서로 돼 있기도 하고, 이게 107동, 108동 4호 라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큰 방이 남동이면 이 작은 방 2개가 북동으로 구성된 106동 1호 라인도 있습니다. 59 C타입 보시면 거의 59 B타입하고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향이 좀 많이 달라졌죠. 106동, 107동, 108동 6호 라인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큰 방이 남서 라인으로, 작은 방 2개가 이제 북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2동, 107동, 108동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큰 방하고 거실이 남동, 그리고 작은 방 2개가 북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74A 타입, 요 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베이로 되어 있고요. 조합원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고, 대부분 남동으로 배치됩니다. 101동 3호 라인만 남서로 배치되고 나머지는 다 남동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74 B타입입니다. 여기는 이제 탑상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조합원들이 많이 선택을 안 했습니다. 3명만 선택을 했고요. 방향은 한 곳으로, 거실과 큰 방이 남동으로, 작은 방 2개가 남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네, 좀 애매한 84 타입입니다. 84A 타입은 101동, 103동, 104동, 105동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거실과 큰 방이 남동으로, 작은 방 2개가 북동으로 배치가 되고요. 102동, 103동, 104동, 105동 6호 라인 같은 경우는 큰 방하고 거실이 남서, 그리고 작은 방 2개가 북서, 이렇게 북동과 북서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84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이런 걸 싫어하면 아마도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서 및 그랜드 센트럴로 84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물론 그쪽은 남양은 저층 세대만, 그리고 많은 세대가 동양이 남아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타입이라 구조의 불만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2021년도 대전 분양 최저 가점과 경쟁률 보면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게 용두동 1구역이 바뀐 대전 하늘채 엘센트로입니다. 66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고요. 경쟁률도 307대1. 저층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세대도 크지 않습니다. 474세대에 불과했는데 1~3호선 환승역, 대전에 유일하게 딱 한 곳 있는 건데요. 그 용두역이 신설되는 영향으로 이게 하늘채 엘센트로가 들어올 정도면 그건 이제 지하철역으로 완성이 돼 있을 거다 보니까 그런 총의 요지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 받았고요. 인근에 분양했던 해모르 더 센트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84 타입은 이제 60점이나 됐습니다. 최고 경쟁률이 72.6대1이었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84 타입은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84 타입만 보면은 별로 모양이 이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74가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투기과열 지구 이후에 최저 가점들 보면 평균이 48점이었습니다. 요즘에 분양했던 것들이 대부분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CL2호 스위첸, 하늘채 스카이엔 2차, 용문역 리체스트 등이 최근에 굉장히 가점이 낮았고요. 가점이 괜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선화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이나 아니면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서 및 그랜드 센트럴 또는 앞으로 나오게 될 용문 1, 2, 3, 숭어리샘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이제 평균 가점이 두 군데 분양으로 인해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있습니다. 현재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 구역의 1등 주자는 목동 더샵 리슈빌입니다. 물론 이전에 했던 선화 센트럴뷰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 선화 센트럴뷰도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서 이제 시작은 했지만은 실질적인 재개발이 목동 더샵 리슈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8억에 근접하는 84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도마변동 8구역, 도마 이편한 세장 포레나보다 목동 더샵 리슈빌이 좀 더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세권 입지 면에서는 이 환승역이 좀 있습니다. 1, 2호선 환승역과도 멀지 않고요. 중구청역과도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제 5분 내로, 도보 5분 내로 가능해 보이고요. 초등학교도 중앙초를 품고 있습니다. 이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구역에 있는 많은 구역들이 대부분 초등학교를 좀 품고 있고요. 중학교들도 멀지 않습니다. 여중은 좀 가깝게 두 군데, 충남여중, 호스턴여중이 있고요. 이제 남자 중학교들은 대성중학교가 이제 그나마 가까운 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3호선 환승역도 일반적으로 오륙역을 이용하면 한정거장만 가면 되다 보니까 이용하기 그렇게 불편해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인근에 대전 도심융합특구 선화구역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즘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법적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의 입지에 도움이 되면 됐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용두 A구역은 이제 구역 지정을 거의 앞두고 있고요. 선화 A구역은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곳들만 이제 끝나게 된다면 인근 전체가 주거 입지는 확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원도심에 낙후된 주거지가 이제 굉장히 좀 깔끔한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전 혁신지구 대상지인 대전 역세권 지구와도 지하철을 이용하면 두세 정거장만 가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혁신도시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전 중앙초등학교 통합구역입니다. 보시면 이제 목동 더샵 리시빌, 해모르 더 센트라,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화 A 구역만 재개발이 다 추진되고 여기가 도심융합특구만 제대로 된다면은 중앙초등학교도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초등학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근중학교 특목고 진학률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많은 중학교들이
배정 가능합니다. 그중에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립형 사립고로 37명, 대성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냈고요. 외고 국제고를 2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앙중 한박중 보문중 같은 경우는 특목고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충남여중은 대전 여중 중에서는 정말 탑입니다. 과학고 1명 보냈고요. 외고 국제고 15명이나 보냈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 보여줬고요. 그에 반해서 같은 여중이긴 하지만 호스톤 여중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를 1명 보낼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평중학교도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유일한 남녀공학인데요. 유의미한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장단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장점 환승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역세권이 있다는 거, 초등학교 품고 있다는 거고요. 호재가 지속된다는 거죠. 트램이라든가 사무성 광역철도 등 호재가 계속되고 도심융합 특구 등이 계속 이루어지면 주거입지가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목동서향 리시빌의 높은 신축 가격도 당첨만 되면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단점으로는 시공사 브랜드라든가 84 타입보다 74, 59가 중심인 84가 전체 세대 중에 한 19%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소형 단지라는 좀 그런 게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전 분양 소식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